제가 조금 빨리 전 과목을 다 개념 강의를 올리고 싶은데 일단 또 한동안은 이번 주 오늘이 편집하고 올리는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다음 주까지는 또 그런 거는 못할 것 같고 그러자면 오늘 이제 원순열이랑 중복 조합까지 빠르게 설명을 끝내고 이제 편집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원순열을 갖다가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원순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 교육 과정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지만은 구 교육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친놈이네. 여기 중복순열이 왜 있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다가 폐단이 일어났다. 자, 원순열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수학을 갖다가 잘 하는 축에 들어가는데 어찌됐든 예, 뭐 다른 나라에서는 잘 안 건드리더라고요. 안 건드리는데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보통 이렇게 많이 시작을 하니까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원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원탁에 4명의 사람을 앉히는 경우의 수예요. 지금 의자 4개 있으니까. 경우의 수를 갖다가 우리는 원순열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건 뭐 영어 이름으로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뭐 제가 이거는 그러면 제가 지어내야 되니까. 여기에서 하나의 배경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원탁이 있고 일행 4명이 있단 말이야. 4명이 있는데 식탁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식탁에 앉는 데 있어가지고 앉는 위치가 당연히 중요하겠지. 일상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왜 생각을 해봐. 여기 뭐 만약에 화장실이 있었다라고요. WC 맞죠? 아무튼 여기 화장실이 있다고 생각해 봐봐. 화장실 앞자리에 앉고 싶을까 안 앉고 싶을까? 안 앉고 싶겠지. 또는 뭐 여기에 뭐 만약에 창문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해보고 창문 등지고 앉고 싶지는 않겠지. 창문을 바라보고 앉고 싶고 뭐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이 원순열에서의 원탁이라고 하는 거는 암흑이에요. 암흑. 다크해. 이런 배경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중요하지는 않지만은. 예. 그래서 뭐 어디에 앉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뭐 화장실 앞이고 뭐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여기에서 따지는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앉은 사람들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뭐 화장실 배경 이런 거 없습니다. 전혀 없고 내 이웃이 누구냐. 내가 누구를 마주보고 앉아 있느냐. 만약에 저랑 식당을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얼굴 보면서 밥을 먹고 싶냐고. 제가 누군지도 모르시겠지만. 아 맞다. 아, 네, 아무튼 되셨나요? 요럴 때 여기에 앉는 경우의 수.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은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지? 혹시 뭐 원탁에 앉히는 문제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은데 응용이 됩니다. 응용이 되는데 아무튼 여기에 앉히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룰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탁에 4명의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또, 혹시라도 확독을 조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이 새끼 왜 이렇게 썰이 길까지, 원순이가 좀 짧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이과생들하고 비슷하게요. 보통 이과생들, 어떤 경우는 수학이 좋아서 이과를 가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경우의 수가 너무 싫어서 이과로 도망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일종의 저는 뭐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은, 저는 사실 뭐 수학에서 제일 못했던
과목을 얘기해라라고 할 것 같으면은 확통이에요. 저도. 근데 저희 때는 사실 핑계거리는 좀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 때는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수상하가 양이 되게 많이 줄은 거예요. 수상하에 곱하기 한 1.5배 정도의 수학을 했었어요. 1.5배 거의 2배라고 봐도 돼요. 그 다음에 수원수도 다 해야 되죠. 예. 그 다음에 미적, 기하, 확통을 다 했었어야 돼요. 이거 진실입니다. 예, 진실이에요. 수 1, 2에서도 뭐 좀 빠진 것들이 있고 그래가지고 한 1.3배 정도는 될 거예요. 지금 수 1, 2의 한 1.3배 정도. 미적은 살짝 조금 적기는 적어요. 오히려 지금 미적이 좀 추가된 느낌이 있고 기하는 뭐 그대로라고 거의 보면 되고. 아니야, 기하는 조금 줄었어. 확통, 예, 뭐 아무튼 진짜로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첫날부터 시작해서 수학을 갖다가 끊임없이 그냥 정규 교과 과정상 나간다라면은요. 보통 순서가 또 이런 식으로 배우거든. 수능 치기 직전까지 확통을 잘 못 배웁니다. 배울 시간이 없어요. 이 3년 내도록 해도 수학을 3년 내도록 배우기만 해도 시간이 없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진짜 경우에서 안 그래도 저도 경우에서 별로 안 좋아했는데 헷갈리고 이런데 와, 좀 그래서 뭐 그냥 오로지 뭐 우리들의 바람은 제발 그 수능에 확통 문제 나오지 마라. 나와도 막 통계 문제는 나오죠. 진짜 통계는 거의 선도 못 되거든요. 예,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재수학원에 들어가면은 수학 선생님들 세 분이 이제 재수학 학원이니까 종합 학원이니까 세 분이 이거 뭐 이런 식으로 동시에 학기 초부터 이렇게 진행해요. 그래도 또 비슷한 현상이 일어나. 막판 되면 이거 가르칠 시간이 거의 없어. 막 얘는 급하게 가는 거야. 아무튼 좀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저도 그냥 책 보고 했었고요. 책에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그냥 따라 했었었는데 도저히 그래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항상 좀 말이 깁니다. 그 가장 힘들었던 과목인 만큼 어떻게 보면은 가장 왜 내가 밑바닥에서 시작했으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잘 시켜줄 수 있지 않나라는. 왜냐면은 이거 공식 되게 간단하거든요. 4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라고 할 것 같으면 4 빼기 1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면서 n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 n-1 팩토리얼. 책에 그냥 공식 요거 하나만 딱 적어놔요. 진짜 별거 아니야. 아니 n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n-1 팩토리얼이래. 쌤 졸라 간단한데? 10명을 원탁에 그러면 앉히는 경우의 수는 9 팩토리얼인데? 아니 100명을 원탁에 앉히는 수 99 팩토리얼인데?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따구로 가르쳐 놓고 공식 하나 이렇게 달랑 던져 놓고 난 다음에 원탁이 아니야. 직사각형 테이블에 앉혀. 그 다음에 막 이런 입체 도형 색칠해. 어쩌라고. 진짜 이 현상이 일어나요. 공식 정말 간단하거든요. 적용을 못해.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갖다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저도 쉬워요. 저 그냥 n-1 팩토리얼 그냥 그래버리고 수업 진행해도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갖다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좀 진짜 알아주세요. 제가 말이 너무 많은 건 알겠는데, 조금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 공식 n명을 갖다가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n-1 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것도 아니에요. n-1 팩토리얼이 어떻게 나오겠어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n 팩토리얼 나누기 n을 갖다가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즉 이 풀이 방법은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이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거. 두 가지 접근법을 갖다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진짜로. 그리고 물론 두 번째 접근법이 더 유용하긴 하지만은 두 가지 접근법을 갖다가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 일단은 크게 들어가는 방법이 저는 이렇게 명명합니다. 큰 그림에서 들어가는 방법. 이라고 해요. 얘 같은 경우는 그 원래 이제 기본 원리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내가 여기에다가 앉힐 건데 왜 본인이 그냥 선생님이고 이 뭐 파티의 주최자고 뭐든지 뭐 다 하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이 A, B, C, D 네 명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거는 그냥 일렬로 세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원탁에 세우는 거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왜 공식이 저렇게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여러분들은 그냥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4팩토리얼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럼 이 4팩토리얼이라는 경우의 수, 즉 24가지 경우에는 A, B, C, D가 섰는 게 있을 겁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은 여기에 내가 일렬로 세운 애들을 갖다가 첫 번째 애들부터 시작해서 1, 2, 3, 4를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즉, 이 4팩토리얼로 계산해 주시면은 A, B, C, D가 이렇게 앉는 거예요. A, B, C, D가 앉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근데 내가 이 4팩토리얼, 즉 24가지 했는 거에는 B, C, D, A도 포함되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내가 어찌됐든 왜 첫 번째 오는 애를 1번 자리에 앉히기로 그냥 제가 마음먹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B, C, D, A를 갖다가 이렇게 앉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여기서 한번 봐봐요. 파란색이랑 제가 분홍색이랑 구분을 했잖아요. 파란색의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또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단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해가지고 이 도형을 갖다가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 돌려버리면은 나중에 입체 도형 해가지고 입체 도형을 돌린다? 그거는 실제 입체 도형을 만들어 놓고 돌려도 여러분들이 피규어아웃을 못 해냅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어 했었어요. 돌리려고 하지 마세요.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 이 파란색 자석 배치표에서 A를 한번 봐봐요. A 맞은편에 누가 앉아있어요? C가 앉아있어. A 오른쪽에 누가 앉아있어요? B가 앉아있어. A 왼쪽에 누가 앉아있어요? D가 앉아있습니다. 그죠? 근데 내가 4팩토리얼 이렇게 세웠으니까 엄마야 해보니까 B, C, D, A 이것도 있을 거란 말이지. 이 24가지 중에는. 그래서 그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자리에 앉힌 거예요. 쌤 이거는 꼭 반시계 방향 아니에요. 상관은 없어요. 그냥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앉히셔도 돼요. 그냥 본인 마음대로. 그 대신 한번 그렇게 룰을 정했으면 그 룰을 갖다가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되셨나요? 그냥 이건 좀 보기 좋으라고 내가 계산하기 쉬우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제 분홍색을 한번 봐보시라고요. A 맞은편에 누가 앉아있어요? C가 앉아있어. A 오른편에 누가 앉아있어요? B가 앉아있어요. A 왼편에 누가 앉아있어? D가 앉아있어. 자, 우리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뭐 창문, 화장실, 뭐 출입구 이런 거 생각 안 됐어요? 안 해, 안 해. 암흑이야. 깜깜해. 그냥 여기에서는 내 맞은편에 누가 있는지, 내가 누구 면상 보고 밥을 먹을지만 중요한 겁니다. 내 오른쪽에 누가 있는지, 내 왼쪽에 누가 있는지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되셨어요? 자, 그러면은 이 파란색의 자석 배치도와 분홍색의 자석 배치도가 보니까 어때요? 같죠. 근데 이게 이런 경우만 있을까? 아니라는 거지. 즉, 이 24가지에는 분명히 C, D, A, B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럼 한번 흰색으로 또 배치해볼까? C 안 잡고요. D 안 잡고요. A 안 잡고요. B 앉았어. 자, A 기준으로 봐요. A 맞은편에 누가 앉아있어요? C 앉아있어. A 오른편에 누가 앉아있어? B 앉아있어. A 왼편에 누가 앉아있어? D 앉아있어. 똑같잖아요. 파란색이랑 분홍색이랑 흰색이랑 좌석 배치가 어떻더라?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게 끝일까? 아니겠죠. 지금 보시니까 알겠죠. 얘를 갖다가 지금 한 칸씩 땡기면서 뒤로 밀어주면은 이 현상, 즉 D, A, B, C가 나오더라도 똑같은 좌석 배치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어떤 각각인지 알겠죠. A랑 C랑 마주하고 A 오른쪽에 B가 앉아있고 A 왼쪽에 C가 앉아있는 이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똑같은 경우가 몇 번이 나오더라? 4번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4팩토리얼 나누기 4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요거에 대해서 그러면 쌤 이 원순열을 갖다가 매번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분명히 실수도 나고요. 그래서 얘는 4-1 팩토리얼, 즉 3 팩토리얼이 되게 된다. 요렇게 계산되게 되는데 매번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이 공식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갖다가 보자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문제 풀이할 때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갖다가 하는데, 에이, 쌤, 그냥 공식 쓰는 사람은 공식 외우면 안 되나? 그래, 원으로 안 준다니까요. 제 말을 좀 믿어보세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으로 주던가, 이게? 아니야, 원으로 안 줘. 응. 그래서 원순열 공식 바로 못 써요. 진짜예요. 나중에 문제 유형풀이, 들어가 보시면은 저한테 엄청나게 감사까지는 아니고, 부정을 못 하실 겁니다. 자, 요렇게 자리를 갖다가 앉히는 데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공식은 이래요. 그래서, 서로 다른 n명을 갖다가 원탁에 둘러 앉히는 경우의 수는 n-1 팩토리얼 또는 n 팩토리얼, 아니, 이건 할 필요 없어. n-1 팩토리얼로 요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요 공식 별로 안 어려우니까 외우세요. 왜냐면은, 우리 이제 나중에 이해를 하시고 나면은, 야, 이거는 단순 원순열이잖아. 그냥 n-1 팩토리얼 쓰면 되는 거잖아. 저는 이렇게 그냥 설명을 해요. 또는 이제 단순 원순열이 아니면은 이제 어떻게 들어가는지 이런 걸 갖다가 설명을 합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4명을 갖다가 앉히는데 큰 그림에서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이 방법을 갖다가 우리는 좀 전에 봤어요. 그래서 큰 그림에서 들어가는 방법은 일단은 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원을 무시하고 4명을 원탁에 앉힐 거니까 그냥 일단 4팩토리얼 계산하시는 겁니다. 되셨나요? 4팩토리얼 계산하세요. 그냥 항상 큰 그림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서로 다른 10명을 갖다가 뭐 어떤 테이블에 앉히든 원탁에 앉히든 아니면 사각형 테이블에 앉히든 뭐가 됐든 테이블에 앉히면은 그냥 들어가세요. 큰 그림에서 무시하고 그냥 6명을 갖다가 직사각 테이블에 앉혔다. 그냥 6팩토리얼로 시작하는 겁니다. 무시하시고 들어가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우리가 분명히 해보면 알겠지만은 좀 전에 해봤잖아요. 왜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는 얼마였던 거니까 3팩토리얼 즉 6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4팩토리얼 24가지는 답이 아니더라는 거죠. 뭔가 중복된 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중복된 게 몇 개가 되는지만 찾아라는 거예요. 즉 A, B, C, D 본인들 마음대로 여기 나오는 요것 중에 아무 때나 그냥 앉히세요. A, B, C, D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밀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A가 여기 오고 B, C, D가 앉는 거죠. 요렇게 앉아도 좀 전에 앉았던 거랑 다 동일하죠. 왜 다 반시계로 한 칸씩 밀었으니까. 또 반시계로 한 칸씩 밀어봐요. 그러면 A가 여기 오겠죠. 여전히 처음이랑 어떻죠? 똑같죠. 반시계로 또 한 칸 와봐요. 여기 왔어. 처음이랑 어때요? 똑같아요. 즉 내가 반시계로 다 한 칸씩 동일하게 밀어서 한 바퀴 돌 동안 처음이랑 같은 경우의 수가 몇 번이냐는 거예요. 처음 포함해서 한 번, A가 여기 왔을 때 2번, A가 여기 왔을 때 3번, A가 여기 왔을 때 4번의 똑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렇게 나누기 4를 해주는 거예요. 4번 있었으니까 3팩토리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뭔가 말이 되게 애매한 것 같죠? 모순되는 거, 이상한 것 같죠? 자, 봐봐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해보시면 압니다. 원탁이에요. 이건 안 지울게요. 왜냐하면은 다시 돌아와야 돼. 이거 어차피 문제풀이 유형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원순열이 있으면은 2가지 방식의 문제풀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꼭 다 알아야 됩니다. 자, 요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런 직사각 테이블이 있어요. 안 되는구나. 직사각 테이블이 있어요. 여기에서도 회전에서 일치하는 것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말뜻 자체가 여기 암흑이에요. 내 맞은편에 누가 있는지, 내 오른쪽에 누가 있는지, 내 왼쪽에 누가 있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큰 그림에서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는 6명을 갖다가 앉히는 거야. 이런 직사각형의 테이블에. 쌤, 그냥 원순열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6명이니까 그러면은 답은 6-1 팩토리얼 아니라고. 5 팩토리얼 아니라고. 공식만 알려주고 이따 이걸 갖다가 문제 풀린다고요. 되셨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거는 이제 처음에 얘네들이 이렇게 다 일치한다라는 걸 갖다가 보이려고 6팩토리얼 해주고 난 다음에 내가 룰을 세워가지고 1, 2, 3, 4, 5, 6, 7 이런 순서로 안 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할 틈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큰 그림으로 들어가는 방법의 수는
방법이에요. 6팩토리얼에서 일단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냥 무시하세요. 테이블을. 그리고 난 다음에 6팩토리얼로 했으면 분명히 그 경우의 수에는 A, B, C가 앉아있는 요 경우의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D, E, F 이렇게 다 앉히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시면 오히려 더 헷갈리니까 제 말 믿으세요. 자, 봐봐요. 요렇게 앉혔어. 여기에서 반시계로 한 칸씩 옮겨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A, B, C 이렇게 앉을 거예요. 자, 처음에 A, B, C랑 두 번째 A, B, C, A, B, C만 봐보세요. 왜냐하면은 A랑 B는 지금은 코너를 갖다가 공유하면서 이웃해서 앉아있어. 오른쪽에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냥 이웃해서 앉아있어. B, C는 처음에는 그냥 이웃해서 앉아있지만 두 번째 상황에서는 코너를 이웃하면서 이렇게 앉아있어. 어찌됐든 처음 상황이랑 지금 상황이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아까 전에는 그러니까 그게 원탁이라서 좀 헷갈리거든. 매번 같은 거리 무슨 소리야? 바깥씩 다 옆으로 옮겼는데. 예, 그거예요. 원탁이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그건 단순 원순열이라서 그냥 공식만 써도 돼. 근데 도대체 그 공식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되셨나요? 반시계로 한 칸씩 딱 돌렸더니만은 처음 상황이랑 같아요? 달라. 이거 나중에 눈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한 칸씩 더 돌렸어. 그러니까 다른 거 알았어요. A, B, C가 앉은 거예요. 또 처음 상황이랑 같아요? 달라요? A랑 B는 왠지 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B, C도 다르고 당연히. 그리고 A는 처음에는 하나짜리 자리에 앉았었는데 지금 둘짜리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상황이면은 F까지 C, D, E, F F까지 이렇게 끌려와가지고 A 옆에 앉을 거라면 다르죠. 반시계 방향으로 한 칸씩 더 옮겨가봐요. A, B, C 앉았어. 처음 상황이랑 어때요? 같죠. 왜? A 오른쪽 코너 건너에는 B가 있고요. B 오른쪽에는 누가 있고요? C가 있고요. 나머지 애들도 다 똑같이 밀려왔을 거니까. D, F. 되셨나요? 즉 내가 반시계로 클락 옮겨봤더니만은 해서 A, B, C 여기도 옮겨보세요. 처음이랑 같다 다르다? 아니 달라. 나중에 눈으로 하면 돼. A, B, C 같다 다르다? 다르다. 되셨나요? 즉 한 바퀴 돌아올 동안 같은 경우가 몇 번 있더라. 처음 거 포함해가지고 두 번 있더라는 겁니다. 나누기 2예요. 이게 중복되는 걸 갖다가 녹여내는 거예요. 즉 큰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큰 그림에서 시작해가지고 무시하고 그냥 6팩토리얼이라는 큰 그림에서 시작해서 중복되는 걸 갖다가 녹여내는 거예요.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두 가지 같은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왜 처음부터 제가 각각 이런 거에 피를 토했는지 되셨어요? 물론 이거 나중에 더 연습할 겁니다. 제가 가가지고 저는 이런 다각형 테이블에 앉히는 방법의 수, 그 다음에 문제 유형 정리해서 다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입체도형 색칠하는 경우의 수 이런 걸 갖다가 다 들어갈 겁니다. 되셨어요? 자, 이제는 저는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4명을 앉히잖아요. 그죠? 원순열은 문제가 뭐 때문에 생기냐 하면은 A, B, C, D가 이렇게 앉으나 아니면은 좀 전처럼 A, B, C, D가 이렇게 앉으나. 왜? 암흑이기 때문이에요. 이 암흑이기 때문에 나랑 마주보는 사람과 내 오른쪽 왼쪽 이웃 이것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암흑의 공간 속에 있기 때문에 원순열이 이렇게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 창문이 있었고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을 갖다가 같은 것으로 안 본다라면은 달라지죠, 얘기가. 되셨나요? 즉 이런 회전성, 원래는 이게 회전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표현하기는 깨고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깬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렇게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을 일치하는 것으로 보는 이 회전성을 깨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뭐 그냥 개떡같이 말해도 그냥 다들 좀 알아들으시니까 그냥 저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대칭성을 갖다가 깬다라고도 얘기를 하기는 해요. 보통은 그렇게 말해요. 원래는 회전성을 갖다가 깨는 건데 회전성 그러면 또 너무 어려워 보이잖아. 되셨나요? 대칭성을 갖다가 깨버리는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 방법. 근데 여기에서 꼭 명심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즉 이 대칭성을 깰 때는 저는 이렇게 표현하거든. 이거 고민 진짜 많이 했는데 어제까지. 은석이를 먼저 앉혀라고 해요.
은석이가 누구냐? 저예요. 그러니까 본인 이름 쓰시면 되세요. 그냥 본인 이름이 철수면은 철수 먼저 안 치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냥 입으로 하세요. 그냥. 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시작 이거 뭐지? 이 유치한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그냥 일단은 제 말을 한번 따라와 주세요. 은석이를 먼저 안 치는 거예요. 그냥. 은석 어이씨 4명 중에 은석이가 있는지 그래서 중요해. 이 4명 중에 A, B, C, D 4명 중에 A 먼저 안 쳐. 이래 버리면 헷갈려. 나중에 8가지 색깔을 갖다가 뭐 이렇게 도형에 칠하는 경우의 수 이럴 때도 8가지 색깔을 칠하는 경우의 수 이럴 때도 그냥 검은색 먼저 칠해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 검은색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더더욱 검은색 먼저 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더욱 은석이 먼저 안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이름을 써서 노트에 쓰시면 됩니다. 철수 먼저 안 치는 거예요. 영이 먼저 안 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그러면 은석이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은석이의 입장에서는 안 줄 수 있는 선택권이 몇 가지일까요? 4가지 이래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은석이의 입장에서 여기 앉으나 은석이가 먼저 앉을 건데 여기 앉으나 아니면 여기 앉으나 먼저 앉아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다 어떻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은석이의 선택권은 한 가지입니다. 왜? 어디 앉으나 똑같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은석이가 아무 때나 앉았어. 뭐 여기 선택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선택했을 수도 있고 그럼 마음대로 하세요. 그냥 문제 풀이 하실 때. 은석이 그냥 앉았어. 자, 이제 이 은석이는 여기에서 꼼짝을 안 하는 겁니다. 알받기 하는 거예요. 뭐 알받기라는 말 좋은 말은 아닙니다. 아무튼 알받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꼼짝 안 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3사람 모르지 뭐 B, C, D를 앉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은석이는 여기에 앉아가지고 꼼짝을 안 하기 때문에 B, C, D를 앉힐 건데 이렇게 앉든 얘네들이 한 칸씩 밀려서 B, C, 은석이는 꼼짝 안 해요. D 이렇게 앉든 처음 상황이랑 같은 상황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파란색의 상황은 은석이랑 C랑 마주보고 있는 거고 은석이 오른쪽에는 B가 있고 은석이 왼쪽에는 D가 있어. 근데 분홍색 상황을 보시면 은석이 맞은편에 누가 앉아있고 B가 저있고 둘이 얼굴 마주봐야 돼. 즉 은석이가 꼼짝을 안 하기 때문에 회전성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 B, C, D 나머지 3사람의 회전성은 깨져버리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3팩토리얼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순서대로 그냥 3명 대칭성이 깨졌잖아. 이미 회전성이 깨졌잖아. 그러면 우리가 원순열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 3명은 그냥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6가지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은석이 먼저 그리고 이 깨고 들어가는 방법이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전체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의 경우의 수거든요. 그러면 이 특정 사건이라고 하는 게 막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 원순열을 가지고 한번 확률 질문 한번 해볼까요? 은석이를 포함한 4명을 갖다가 앉혔을 때 은석이랑 철수가 마주보고 앉을 확률은 얼마인가? 은석이와 철수를 포함한 4명을 원탁에 둘러 앉혔을 때 은석이랑 철수가 마주보고 앉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전체 경우의 수는 4명을 갖다가 둘러 앉히는 거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큰 그림에서 들어가는 법으로 아니면 단순 원순열로 계산해가지고 문제 풀어주시는 게 좋아요. 근데 특정 사건, 은석이랑 스페시픽해. 그러니까 조건이 까다로워. 까다로운 사건일수록 깨고 들어가는 법이 경우의 수를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2가지 방법을 갖다가 다 알고 계셔야만 합니다. 큰 그림에서 들어가는 법은 오히려 쉬워요. 왜냐하면은 그냥 다 무시하고 원순열 무시하고 일렬로 세우고 난 다음에 그냥 한번 앉히고 난 다음에 반시계로 클락클락클락 한 칸씩 옮기면서 처음이랑 같은 경우 처음 포함해가지고 같은 경우 몇 번 나온다 카운팅해서 나누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깨고 들어가는 법 지금 해보니까 되게 쉽죠. 되게 쉬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은 은석이 먼저 앉혀라. 은석이 먼저 앉혀라 이겁니다.
이걸 갖다가 무시하시고 이제 왜 저 단어가 저렇게 중요한 거고 너 왜 이렇게 지금 입에 거품을 물고 흥분을 해가지고 그걸 설명을 하는 건데 라고 할 것 같으면은 요걸 갖다가 어정쩡하게 잘못 익혀버리면은요 요런 실수를 해요. 대칭성을 깨고 들어갈 거니까 일단은 4명 중에서 먼저 앉을 한 사람을 선택하자. 사시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선택됐어. 만약에 사시일해서 A가 선택됐어. 그리고는 A가 먼저 앉히는 거예요. 얼추 다른 방법을 알고 있거든. A의 입장에서 앉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더라? 한 가지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쌤 3팩토리얼 돌려버리면은 쪼쪼쪼 24 나오는 거죠. 왜 이게 잘못된, 근데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왜 잘못됐냐면은, 생각해 봐봐요. 4C1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그래서 4C1에는 A가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B, C, D가 있는데, 뭐 B, C, D가, 그래서 A가 선택이 되고, B, C, D를 갖다가 내가 날렸더니만은, B, C, D가 앉는 경우가 여기 안에 카운팅 될 거란 말이지. 근데 분명히 이 4C1에는 B가 선택이 됐고, 나머지 A, C, D를 갖다가 나열, 3팩토리얼로 나열할 건데, 즉 B가 여기 앉고 그 다음에 A, C, D를 갖다가 나열했더니만은 C가 여기 앉고 D가 여기 앉고 A가 여기 앉는 것도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봐봐요. 분홍색 A, B, B의 입장에서 D랑 마주보고 C 오른쪽에 있고 A는 왼쪽에 있고, 근데 파란색 이게 B 입장에서 D가 마주보고 있고 C가 오른쪽에 있고 A가 왼쪽에 똑같잖아. 되셨나요? 정말 깨고 들어가는 거 되게 유용하거든요. 되게 유용한데 문제는 여기에서 먼저 앉힐 사람을 선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앉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A, B, C, D를 앉히는데 설명을 할 때 그냥 A 앉혀. 그냥 A 앉혀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자꾸 4C1을 갖다가 나중에 되면 본인도 모르게 먼저 앉은 사람 선택하고 그 사람을 앉히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은석이 앉혀가 제 마법의 주문입니다. 되셨나요? 그냥 까만색 칠해가 제 마법의 주문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은석이 먼저 앉혀. 되셨나요? 자, 여기에서 깨고 들어가는 법. 이제 깨고 들어간다라는 말이 뭔 말인지 아시겠죠? 누구 먼저 앉히라고요? 은석이 먼저 앉히는 거예요. 자, 은석이의 입장에서 이제는 선택권이 몇 개일까요? 3개 줘. 1개. 여기 앉든가. 혼자. 아니면은 여기 앉든가. 아니면은 여기 앉는 3개겠죠. 쌤, 잠깐만, 여기 앉는 거나 여기 앉는 거나. 여기 앉는 거나 여기 앉는 거나. 여기 앉는 거나 여기 앉는 거나 똑같잖아. 되셨나요? 즉, 은석이의 입장에서 이제 선택권은 몇 개가 되게 된다? 3개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은석이 앉혀. 아무 때나 앉히세요. 그냥. 뭐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은석이는 이제 여기서 꼼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알밖에 한다. 이제는 나머지 5명이 은석이 주위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회전성 따위는 이미 옛날에 다 깨졌죠. 왜? 알밖에 해가지고 꼼짝도 안 할 거니까. 즉 곱하기 얼마? 5팩토리얼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즉 이거 계산해 주시면 3 곱하기 5팩토리얼 여전히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원순열이에요. 원순열 공식 진짜 쉬워요. 그냥 단순 원이면. n명을 원탁에 앉히는 경우의 수 n-1 팩토리얼. 야, 이 쉬운 걸 갖다가 아니 근데 그 공식만 해가지고는 진짜 문제 30%도 못 풀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이 원순열이 나오는 일단 원리를 한번 이해해 주시고 왜 그런지 이 회전성 때문에 그렇다라는 걸 갖다가 일단 인지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2가지 접근법. 첫 번째 접근법은 일종의 n-1 팩토리얼이 어디서 나오느냐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단수 원순열이라면. 되셨어요. 근데 이미 단순 원순열이 아니라 이렇게 직사각형 약간의 회전성은 있지만은 전체적인 100% 회전성은 없는 여기에서도 이미 공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아니더라. 되셨나요?
그래서 원순열 문제풀이법의 해법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두 가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큰 그림에서 깨고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 큰 그림에서 들어가는.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일렬로 세웠는 데서 중복된 걸 갖다가 녹여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큰 그림이라는 게 느낌은 오시죠. 그냥 큰 그림, 그냥 크게 보고 거기에서 제해 주는 거예요. 거꾸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깨고 들어가는 방법. 깨고 들어가는 방법에서 가장 주문과도 같은 아가씨 뭐 이름 안 바뀌 은석이부터 안 쳐라 되셨나요? 만약에 문제에서 철수와 영희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앉았을 때 철수와 영희가 이웃하는 뭐 만약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게 나왔으면 그냥 철수 먼저 안 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물론 영희 먼저 안 쳐도 상관없어요. 철수 먼저 안 치고 그 다음에 영희 안 치고 그 다음 나머지 떨거지들 안 치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얘기가 없었다. 그럼 그냥 은석이 먼저 안 치는 거야. 아, 다들 본인 이름 쓰세요. 그냥.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은석이 먼저 안 치는 방법과 큰 그림에서 깨고, 큰 그림에서 들어가는 방법과 깨고 들어가는 방법 두 가지를 갖다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요렇게 함으로써 확통에서 나오는 순열에 대한 개념 강의는 끝이 났어요. 이제 얘네들이 문제로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는 요 다음 강의 중복 조합을 하고 난 다음에 문제 유형별 정리해서 이제 좀 더 심도 깊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믿어주세요. 이거 다 끝내시잖아요. 그 문제 유형 정리까지 여러분들이 노트에 다 푸시면서 정리를 하시잖아요. 그냥 보통 경우의 수 문제집은 한 3권도 일주일 안에 다 풀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는요. 3권, 4권 푸시면 그냥 여러분들 거 되는 거야. 그냥 씹어 먹는 거예요. 예. 다 정리가 돼 있어. 그래서 언제든지 돌아가서 다시 연습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는 거니까 그거 정리해주는 사람 잘 없을걸요. 예, 그러니까 그거 봐가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수고 많으셨고 이제 저는 중복 조합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